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불안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마음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장자의 사상을 조금이라도 깨우쳤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43번째 강의를 그 정답을 찾아보는, 그 정답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장자의 인생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자기의 주장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을 초야에서 묻혀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장자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전성기 때에 태어나서 그 이후 시대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도 지금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미래 예측이 궁금했고 또 미래 예측이 불안했다는 거죠.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중국 각 나라에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인재를 등용해서 부국 강병을 도모하고자 인재가 어디에 있든 모시러 가고 그리고 모시고 왔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는 재능만 있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자는 세상을 등지고 초야에 묻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장을 몸소 실천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다르는 사람이 많죠.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전에는 저렇게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안 그러겠지만은 정말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말과 행동을 같이 실천한 장자의 사례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벼슬과 명예를 버린 장자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떤 분이 와서 장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디 왕의 부탁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재상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상 그러면은 지금을 치면은 국무총리고 조선시대 치면은 영의정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는 겁니다. 장자는 낚시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복수라는 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는데 초나라 중신 두 사람이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왕명을 받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부디 왕의 부탁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재상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런데 장자는 낚싯대를 들이운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나라에는 죽은 지 3000년이나 된
영험한 거북이 등딱지를 비단에 싸서 묘당에 소중히 보관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들었소. 그런데 그 거북이 처지에서 보면 죽고 나서 매년 제사를 받는 지금과 진흙 속에, 죽기 전에 진흙 속에 꼬리를 끌면서 살던 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고 나서 제사를 받는 것이 좋은가? 죽기 전에 꼬리를 끌면서 살던 때가 좋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초나라 중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거야 당연히 진흙 속에서 살던 때겠지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장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들 돌아가 주시오. 나도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살고 싶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권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명예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채물, 이익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는 대신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보잘것없는 자유인으로 여유있게 살고 싶다는 것으로서 명예와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보면은 이익과 권력을 동시에 얻고자 티격태격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각을 세워서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 권력 다툼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도 지금 우리한테 비추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사람한테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이런 이득을 차리기 위한 것도 있다 하는 거죠. 장자의 이런 철학이 이런 시대에 더욱더 절실한 때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일하죠. 이익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송나라 조상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진나라에 사신을 갔습니다. 갈 때는 짐을 싣고 가는 수레가 몇 개 되지 않았는데 올 때는 수레가 100대를 끌고 왔다. 수레 100개를 끌고 왔다 하는 겁니다. 그 조상이라는 분이 돌아와서 장자를 만나서 이렇게 자랑을 한 겁니다. 가난하여 누추한 집에 살면서 야인 몰골로 집신을 만들 때는 괴롭더니 대국의 왕을 설득해서 수레 100대를 얻는 것은 십더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말했죠. 진나라 왕이 병을 고치려고 여러 나라에서 명의를 모으고 있다고 하더군. 종기를 째서 낫게 하는 자에게는 수레 1대, 치질을 고치는 자에게는 수레 5대를 줬다면서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레가 많아진다지요. 자네가 그렇게 많은 수레를 받은 것을 보니 치질이라도 고쳤나 보군. 잘 알겠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레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복종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은 내한테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사고로 근무하는 사람,
이런 사고로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이거는 옳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또 장자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냥터에서 깨달은 그다는 거죠. 어느 날 장자는 숲속에서 사냥을 즐기는데 남쪽에서 이상하게 생긴 까치 한 마리가 장자의 머리를 스치듯이 지나가 밤나무 숲에 앉았습니다. 그걸 경험한 장자는 혼자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참 묘한 새일새, 큰 날개가 있으면서도 높이 날 수 있는데 왜 잘 날지를 못하고, 큰 눈이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잘 보지 못하다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날면은 충분히 부드럽게 갈 수가 있는데, 또 나에게 겁을 먹지 않고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밤나무 숲에 앉은 그 까치를 보고 화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까치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서 당기던 화를 놓고 까치를 가만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 나무 잎 밑에 사마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귀도 까치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마귀는 뭘 하고 있었느냐? 나무 그늘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울고 있는 매미를 잡으려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장자는 아차 하고 깨우쳤습니다. 까치가 나를 모르고 있고, 또 사마귀는 까치를 모르고 있고, 매미는 사마귀를 모르고 있고, 이거 아차 싶어서 깨우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먹이를 노리면 먹이가 되는구나. 이익을 찾으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한다. 그 참 무서운 일이로고 하고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둘러보니까 밤나무 숲 중앙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활을 집어던지고 밤나무 숲 밖으로 뛰어나왔지요. 그런데 그 밤나무 숲 관리인에게 밤도둑으로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렀습니다. 아니, 밤은 하나도 따먹지도 않았는데 밤 따먹었다고 그에 대한 변상을 하라 그러니 이거 곤욕을 다 안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장자는 그 이후로 집안에서 3개월 동안 대문 밖을 나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명예나 이익에 집착하지 않던 장자조차도 그 작은 새 한 마리 이익을 얻고자 거기에 달려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반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성할 줄도 모르면은 그것이 잘못된 인간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는 신뢰를 잃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신뢰를 잃게 된다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자의 인생론은 40회 강의부터 오늘까지 4번입니다. 그 사이에 장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좌망이나 또는 목계의 경지입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 해도 꾸준히 노력하면은 인간으로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자의 인생론을 한번
배워보자 하는 겁니다. 그 지혜, 오늘의 결론은 그 장자의 지혜가 담겨있는 명언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튼다 한들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고 해도 그 작은 배를 채우는 데 불과하다. 하늘이 정해준 때에 안주하고 운명에 따르면 슬픔이나 기쁨이 끼어들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웃는 얼굴로 대하면 거리감이 사라지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오래 살면 욕된 일이 많다. 궁할 때도 즐겁게 살고 통할 때도 즐겁게 산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유용한 것의 쓰임은 알면서 무용한 것의 쓰임은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건 쓸모있다, 쓸모없다고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1등의 가치를 높이려면 꼴찌가 많아야 됩니다. 꼴찌가 있어야 됩니다. 꼴찌가 없는 1등은 아무 가치가 없지요. 꼴찌도 어떨 때는 유용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어떤 능력만 가지고선 안 된다는 거죠. 고든 나무는 먼저 잘리고 맛있는 우물이 먼저 마른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장자 철학의 인생론은 바로 명예나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